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깨 문제가 저도 이제 오른쪽 어깨에 가끔 통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을 하는데, 이 어깨 문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 어깨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통증은 안 느낄지 모르지만은 어깨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운동을 시켜본다든가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시키면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깨 문제와 이 뒷목 쪽의 통증 혹은 약간 이 등에 이 견갑골 이 위쪽으로 오는 통증들은 다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통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두통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어깨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굽은 등, 또 굽은 어깨, 요즘 뭐 스포츠 용어로는 라운드 숄더, 이렇게 라운드 숄더, 등이 이렇게 굽었다, 이렇게 등이 굽었다도 되지만 사실은 어깨가 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어깨가 굽으면서 등이 굽는 거예요. 등이 구워서 어깨가 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책상에 혹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깨를 앞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요, 건강학적으로 사실 되게 문제가 큰 거예요. 건강학적으로 뭔가 이러면 이게 회전근개, 이제 어깨에 보면 이 팔하고 어깨 그 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전근이라고 있습니다. 회전근이. 팔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회전근이 있는데, 이 회전근이 앞쪽이 이렇게 자꾸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10년, 20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있어 버리잖아요. 혹은 이제 야구 선수들 이렇게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공을 던지고 이렇게 되면 이 어깨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되거든요. 팔꿈치 문제도 발생이 되고 어깨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특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면 이게 등이 굽은 사람들, 현대인들 되게 많아요. 뭐 방바닥에 앉고 TV 볼 때 이러면 자세 풀고 있으면 거의 다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 교실에 가서 이 학생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등을 굽히고 있는데, 이거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등이 문제가 아니고 어깨가 문제예요. 어깨를 움츠리면서, 우리가 옛날에 가슴을 펴라, 어깨를 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가슴을 편다란 말과 어깨를 편다란 말이 이 공통분모도 있고 약간 차이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통 이렇게 어깨 펴라 이러면 가슴을 이렇게 툭 내밀어요. 어깨가 가만히 있고. 근데 사실은 어깨는 이렇게 뒤로 보내야 이게 사실은 어깨를 편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어깨를, 이게 여러분들이 팔을 이래 해서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어깨에 보면 이 앞쪽에 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나중에 이 만져봐도 보여요. 어깨에서 앞쪽에 보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쪽이 회전근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뼈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팔을 약간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앞쪽 뒤쪽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뒤로 갈 때 열린다, 앞으로 올 때 닫힌다, 뒤로 갈 때 열린다, 앞으로 올 때 닫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근육이 이제 뼈하고 뼈를 연결시켜 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몰려 있으면 여기가 계속 압박을 받는 건 그쪽으로 피가 계속 몰려서 정체된다는 거예요. 피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짓눌려 있으면 근육도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나중에 보면 오십견이 생겨버리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막 이런 형태의, 용어는 다양합니다. 용어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어깨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깨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깨 통증이 이 목 뒤와 등 쪽 뒤쪽과 이 팔과 머리로 이렇게 목과 머리로 연결되는 이 모든 혈액순환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방향 운동을 할 때 이제 밑에서부터 다리부터 옆구리 뭐 그죠? 옆구리도 하고 길이끝 맞추고 오른팔 위로 왼팔 옆으로 힘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기에는 이게 어깨 문제, 중간에 이 어깨 문제를 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는 게 아직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된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 어깨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해보면서 어깨 통증이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통증이 잘 오지도 않고, 또 이 부분에 이게 어깨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 전체 혈액순환이 굉장히 강하게 바뀌면서 일어난다. 혈액순환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있다라는 걸 제 몸이 강하게 느끼고 있고, 저희 아내도 그걸 또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혈액순환이 바뀌면 어깨 쪽 그러니까 손가락부터 어깨 이 팔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돼 버리잖아요. 그 이 팔이나 어깨, 머리 쪽 혈액순환도 막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몸 다른 쪽, 저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무릎 이런 쪽으로도 다 혈액순환 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약간 따끔따끔한다든가 뭔가 다리에서 뭐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이 꼬물락꼬물락 거린다든가 창자가 꼬물락꼬물락 거린다고 움직임이 자꾸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껴지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내 몸이 이제 어깨 쪽, 팔 쪽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지금 혈액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뭔가 먹힘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교통체증이 여기서 막 유발이 됐었는데 이걸 풀어주니까 몸 전체가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어깨 문제, 우리가 다리부터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서 다리부터 옆구리에서 또 길이끝 맞추고 또 왼팔 운동하고 오른팔 위로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던 중에 이 어깨 쪽에 뭔가 하나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를 한번 또 건드려 본 겁니다. 건드려 본 거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어깨 문제를 사실은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어깨 통증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평생 그냥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원인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나눠봅니다. 뭔가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동작과,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과 강한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라운드 숄더의 그 진단을 내리는 데는 보통 이게 똑바로 서 있을 때 손의 모양입니다. 손의 모양. 똑바로 섰다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섰을 때 손이 이렇게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라운드 숄더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등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가슴이나 어깨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어깨가 아플 것 같은 약간 긴장성 어떤 그런 약간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게 편했고,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으래. 자, 가장 1단계에 들어갑니다. 1단계, 뭐, 2단계, 뭐 하여튼, 좀 더 심화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뭐, 무릎에 손 올려놓으세요 하면 이렇게 올려놔요.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손등을 이렇게 올려놔요. 자, 보세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손을 제일 편하게 있으면,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요 정도로 편하게 있으면. 그죠? 주먹을 쥐어라 하면 이렇게 쥐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피가 어떻게 하든 손바닥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힘을 뺀 자세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힘을 뺀 자세라면, 이 손등 쪽으로는 피가 약하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나중에 뭐 나이를 먹으면 여기 검버섯이, 손등에서 검버섯이 피고, 막 피부 관리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이렇게 펴주면요. 이 상태보다 더 멀리 이렇게 펴주면, 적당히 펴주면, 손등 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팔 전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펴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기는 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손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 극단적으로 하면 항상 무리수를 두면 통증이 찾아오거든요. 너무 심하면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번씩 쫙쫙 펴보면 기분이 좋아요. 계속 하고 있으면 무리가 돼갖고 아플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쫙 펴보면, 손바닥을 쫙 펴보면,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팔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일단은 손바닥을 항상 하늘을 바라본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똑바로만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너무 요런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줘야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도 한 요 정도에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시기다. 여러분들이 라운드 숄더를 좀, 어깨를 좀, 굽은 어깨를 이렇게 펴면, 어깨를 펴면요, 가슴이 펴지고 등이 똑바로 섭니다. 근데 어깨를 굽히면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꼬꾸라져요. 맞죠? 그러니까 어깨가 먼저인 거예요. 어깨가 먼저인 건데, 자, 손을 항상 손바닥이 위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약간 손가락을 펴주세요. 너무 꽉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세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제일 약하겠죠. 그죠? 새끼손가락이 제일 약하고, 이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 등 쪽으로 이쪽이 약해요. 왜? 항상 안쪽으로만 눌러 제꼈으니까. 주먹을 쥐어도 이렇고, 항상 안쪽으로 누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문제가 좀 있는데, 약간 팔을, 엄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끼는 하늘 쪽으로. 새끼손가락은 하늘 쪽으로, 그러니까, 엄지를 바깥쪽으로 향하는데, 그냥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비튼다, 이게.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서 어깨 끝자락을 뒤로 이렇게 자꾸 넘겨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바람을 불어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면 할수록 등짝이 쫙쫙 펴지고, 가슴이 올라오고, 어깨가 뒤로 치우치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 증상이, 이게 라운드 숄더거든요. 어깨가 뒤로 탁 가버리니까 라운드 숄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아무 생각 없으면 또 이렇게 앉아 있겠죠. 만약에, 이게 라운드 숄더가 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손바닥을 하늘로. 새끼손가락은 약간 위로 보낸다, 위로 쳐준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까지.
그 일부러 이렇게 하면 팔을 보세요.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회전근개,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니까 자꾸 열어주라는 거야. 열어줘야 이쪽으로 혈액이 공급도 되고 순환도 되고 빠져나오기도 해서 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팔 전체에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또 목하고 머리 쪽으로, 팔에서 올라오는 피가 어깨를 거쳐서 목이나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제대로 공급이 못 되버려요. 그 우리 오른쪽 머리에 피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오른쪽 폐가 처진 현상도 어찌 보면 이 오른쪽 어깨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상관관계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기본 자세는 보세요. 이렇게 있다든가, 이거보다는 조금 팔을 이렇게 뒤로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센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약간 움직임을 주라는 겁니다. 머리도 살짝 움직여주고 움직임을 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팔을 바깥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등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자꾸 던져주면 좋아요. 던져주면. 새끼손가락은 하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하늘이고 엄지가 바깥쪽이니까 팔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되겠죠. 이렇게. 쥐어 짜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약간 저기 있으면 살살 이렇게 약간 팔 동작을 약간 크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쓱 이렇게 펼쳐서 뒤로. 자, 어깨가 한번 뒤로 갔다가 오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보세요. 그냥 어깨가 좀 불편하면 약간 이 뒷목이나 이렇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아내도 약간 뒷목 쪽이나 이게 불편해갖고, 그때는 어깨를 보세요. 약간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자, 우리 팔은 앞쪽에서 뒤쪽인데, 그러니까 약간 대칭을 맞춰주는 거예요. 팔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할 텐데, 어깨는 약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조금 편안해요. 어깨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저는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가끔씩 불편함이 있다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또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가끔 불편하면 이렇게, 자, 밑에서 뒤로, 위로, 앞으로. 밑에서 뒤로, 위로,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팔 동작은 앞에서 뒤로 갑니다. 왜? 어깨를 뒤로 보내는 게 일단은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뒤로만 보내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처음이니까 충격을 받겠죠. 그럼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바람도 불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 가끔씩 이게 어깨가 되게 아프면 한번 일어나서 막 뛰세요. 이렇게 막 뛰면 팔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 후후 이렇게 뛰어주면 어깨도 들썩들썩거려주고, 그럼 피가 이렇게 좀 순환이 되면서 좀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아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 오른쪽 어깨 요쪽에 그 회전근개 요쪽이 압박, 어깨 충돌 증후군 비슷하게 이쪽 계속 가끔씩 아파서, 이거 아플 때마다요, 그 문틀 있잖아요. 문지방이 문틀. 그죠? 문틀에 가서 손을 문틀에다가 이렇게 대는 겁니다. 대는데, 그냥 하여튼 이렇게 잡는데 특히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바른 벽 쪽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니까 쫙 당겨요. 한 5번, 6번 쫙, 한 7번 당기고 나면 어깨 통증이 진짜 안 아파져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피를 강하게 공급하면서 근육을 좀 강화시켜서 어깨 충돌을 이렇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안 아픈 거지,
그 개동작을 계속하면 계속 그 동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팔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왼팔로 벽이나 철봉 같은 거, 세로봉 있죠? 세로봉 잡고 옆에서 가까이 있는 발은 딱 붙여서 쫙 당기세요. 쫙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 풀었다 한 7번 정도 하고 나면 어깨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 참고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저희 아내한테도 가르쳐 줬던 방법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희한하게 어깨가 안 아픕니다. 안 아파야 또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손바닥을 위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안 아플 수 있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안 아플 수 있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각도를 좀 더 크게 해보는 겁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해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꼬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좋아요. 갈 수 있으면. 저는 일부러 이렇게 꼬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뒤로 넘어갈 때는 팔꿈치를 약간 굽혀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쯤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접으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손바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이거 좋다고 너무 한꺼번에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 할 때 적으면 한 3번, 5번, 그 정도 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으면 10번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면 염증 같은 게 자꾸 생겨요. 피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걸 염증이라 그러거든요. 피가 이게 자꾸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쪽으로 자꾸 정체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 제일 할 때는 완전히 앞으로 해서 쫙 이렇게 하면 이게 어깨가 최대한 열립니다. 쫙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해주면 어깨가 계속 열리면서 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순환이 되고 어깨 충돌, 이거 팔뼈와 어깨뼈가 자꾸 회전근을 사이에 두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벌려줘서 적당한 유격,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으면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이 뒷목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막 뛰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한 번씩 헤드뱅잉도 한번 하세요. 이게 풀리면서 이게 뒤통수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여러분 뇌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잘 못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엎드려서 헤드뱅잉 좀 하고 또 머리도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흔들어주고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고 그죠? 자, 여러분 이제는 약간 습관을 손바닥이 위로 가는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자꾸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어깨가 앞쪽으로 이게 자꾸 쏠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보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애기들 빼고, 어린애들 빼고, 한 10살 안짝. 한 10살까지는 애들이 반듯해요. 학교 운동장에 놀이터에 가서 놀아보면. 근데 애들이 10살쯤 넘으면 벌써 학원에 다니고 뭐 하면서 맨날 책상에 앉아서 글씨 쓰고 컴퓨터에 마우스질하고 이러면 벌써 등이 굽어요. 그거 보이죠? 10살 지나고 나면 대다수, 근데 의지적으로 운동하면서 쫙쫙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어깨를 펴기 위해서는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손의 역할이 중요해요. 손이 안 돌아가주면 어깨도 같이 안 돌아가요. 보세요. 어깨를 강제로 벌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팔이 지금 혈액순환에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데 어깨만 뒤로 보낸다고 어깨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힘 풀면 당연히 이렇게 와버려요. 근데 팔이 혈액순환을 정상적으로 옛날 10살 전에 혈액순환, 팔 쪽의 혈액순환이 10살 전으로 돌아가야만 이게 어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마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어깨가 이러니까 팔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자꾸 이것만 하더라고요. 손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손을 이용해서 팔 운동을 해야 이게 온전하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의외로 우리 몸 전체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귀에 이명이 들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에 문제 있으면 오른쪽 귀에 이명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오른쪽 귀에도 이명, 왼쪽 귀에도 이명, 막 어지럽고, 오른쪽 머리가 어지럽고, 왼쪽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 숄더 때문에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밑으로 피가 빠져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왜 빠졌느냐 할 때는 이것도 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가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단정하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가끔 가다가 이게 좀 너무 무리한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원래대로 좀 후퇴도 좀 하세요. 2보 전진, 1보 후퇴도 하는데, 후퇴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2보 전진이지 2보 후퇴가 아니에요.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전진을 해 나가시면 어깨에 무리가 없으면서 머리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걸 좀 예방하면서 차분하게 나가요. 손도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막 주장창 이렇게 있으면 무리가 와요. 가끔씩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그냥 좀 풀어주다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운동하다가 다시 이제 집중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깨를 뒤로 보내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제일 자연스럽게 피가 흘러가는 게 약간 뒤로 이렇게 뛰면서, 보세요. 뒤로 약간 뛰면서, 물론 왼발에 힘을 좀 더 줘야 되죠. 왼쪽 다리에 힘을 좀 주면서 뒤로 이렇게 뛰면서 하면 좀 뭔가 부드럽게 개선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부드럽게. 왜냐하면 등짝이고 어깨 뒤쪽으로 피가 지금 어깨 뒤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깨가 앞쪽으로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보내버리면요, 어깨가 높이가 맞아져 버려요. 물론 왼쪽 어깨도 뒤로 보내면 더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왼쪽 어깨는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 어깨는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 같아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양쪽 어깨가 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저는 예전에 야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투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어릴 때 계속 야구만 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아마 오른손잡이 투수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왼손잡이 투수들은 또 반대로 나타나겠지만은. 그게 아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처져 있는 이유는 어깨가 앞쪽으로 너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로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져 있으니까 자꾸 들어라 이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드는 것도 중요해요. 드는 거 분명히 역할을 해요. 폐도 들어주고 좋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약간 뒤로 치우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들리는 느낌이에요. 뒤로 약간 오른쪽 어깨를, 왼쪽도 약간 뒤로 해줘야 돼. 근데 오른쪽 어깨를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보세요.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더 올라가는 현상. 뒤로만 보내줘도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강제로 아무리 이렇게 팔을 치면서 오른쪽 어깨를 해도 이제는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겠지 하고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면 어떤 날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이게 완전히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어깨 연구에 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깨 운동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워서 하는 것들이나 누워서도 보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팔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팔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누워서 어떤 분은 팔을 이렇게 되버리게 누워서도 어깨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팔도 이렇게 되버릴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근데 일부러 살짝 이렇게 약간 펼쳐 보세요. 근데 살짝 펼치기도 하고 근데 억지로 인위적으로 많이 펼치면 좀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하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불편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고난을 선택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2보 전진 1보부터 연어도 가다가 바위 밑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데서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뚝방 밑에서 좀 쉬기도 하고 후퇴했다가 또 전진하고 후퇴했다가 전진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것도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어깨 통증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틀 잡아당기라 이것도 어깨 통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깨 통증을 해소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깨뼈가 갇히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가 벌어져야 된다. 어깨를 오픈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어준 상태로 생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자세지 어떻게 이게 바른 자세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폐도 처지고 창자도 눌리고 모든 게 망가져요. 이렇게 해줘야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뭐 하여튼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